1번 관성, 2번 1번에 O, 2번에 O, 3번에 X. 3번은 6kg/s. 4번은 충격량 클수록 길수록. 5번에 60Nm. 6번에 크게 변한다. 니은은 운동량의 변화량. 7번은 막 그림 잘 그렸고. 7번에 1번은 충격량입니다. 8번에 기억은 길, 니은은 작. 다 됐냐? 보자. 오늘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인데요. 일단 일에 대한 개념, 우리 중등물리에도 있습니다. 일과 에너지. 그거를 이제 조금 더 확장하는 개념인데, 자, 일. 워크 W다,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 중등에서 배우는 일의 정의는 뭐다? 물체에 힘을 가해서 힘의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생겨야 된다인데, 결국 F랑 이동거리 S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일에는. 문제는 이 부분. 힘의 방향으로라는 게 코사인이 들어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물체를 같은 수평면상에서 같이 움직이잖아. 지금 이 경우는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같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거죠. 이때 이동 거리를 S라고 한다면 이 경우의 일은 FS라고 하면 되는데, 물체에 힘이 가해지는 방향이 이것처럼 비스듬한 힘이 가해졌다고 한다면, 사실 이 비스듬한 힘에 대해서 우리는 그 벡터 분해를 통해서 X축의 힘 Fx와 Y축 힘 Fy로 나눠볼 수 있겠죠. 알짜 힘을 거꾸로 분해하면, 그지? 요렇게 됐을 때 이동 거리는 S고 올라가 높이 H는 0이잖아. 높이 변화는. 맞죠? 그럼 원래 이 경우에는 일이 어떻게 되느냐? Fx 곱하기 S 더하기 Fy 곱하기 H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힘을 가한 방향으로의 이동 거리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수평 길이, 수직 길이의 일을 구해서 더하는 게 공식이 되는데,
여기서는 얘가 0이잖아요. 그리고 fx는 우리가 요 사이 끼인 각을 세타라고 할 때 f 코사인 세타 s가 된단 말이지. 여기서 코사인이 들어간 것 자체에서 우리는 요런 걸 일단 세세하게 각도를 가지고 계산을 시키기보다 요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봐봐. 코사인 세타가 자 세타가 0도일 때 세타가 180도일 때 세타가 90도일 때 세 가지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는 1이 되죠. 0도면. 180도일 때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1. 90도면 코사인 세타는 0이 되는데 이건 무슨 소리냐? 우리 저기 82쪽에 있는 거죠. 사람이 저 상자한테 이게 플러스 1일 때 사람이 물체한테 일을 해줬다고 한다면 이게 마이너스 1이면은 물체에게 플러스 1을 했다는 말은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사람이 물체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하는 것이고 요 경우는 뭐랑 같은 거다? 오히려 물체가 사람에게 플러스 1을 한 거랑 같은 거지. 얘는 뭐다? 1이 0인 경우가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오케이? 일단 요거 필기. 요게 82쪽에 대한 주요 설명이고 공식이 W는 Fs니까 어떻게 된다? 기본적으로 힘 거리 그래프에서 이 힘 거리 그래프 밑넓이가 결국 뭐가 된다? 1의 양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필기. 자, 일 에너지 정리란 뭐냐? 그 개와 주의 개념은 알고 있잖아. 그죠? 전에 설명을 해서. 자, 만약에 내가 물체에게 일을 해주게 되면 그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는 증가하게 되고요. 반대로 물체가 외부에다가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물체의 에너지는 감소하고 외부에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증가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개와 주의의 개념을 여기다가 대입해 보면 물체가 개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에 있던 나는 외부고 주의죠. 맞지? 결국은
일이라는 녀석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향 중에 하나가 일이라는 거야. 그리고 에너지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에너지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결국 일이라는 녀석은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양인데 여기서 우리가 요걸 한번 보자고. 숫자가 잘 맞아야 될 텐데 안 맞으면 뭐 할 수 없고 아니다. 24뉴턴. 아, 24뉴턴으로 기울기에 2 C제곱 4 16m. 아니다. 2는 4. (4m만) 들자. 2kg짜리 물체를 24N으로 4m를 들어 올립니다. 대신에 중력 가속도는 10이라고 치자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얘를 4m 위에까지 들어 올리는 과정을 보자는 거죠. 그럼 봐봐. 여기서 내가 한 일은 얼마가 되지? (24N을) 4m 들어 올렸으니까 96줄이 되죠. 맞지? 우리가 중등에서 고등으로 넘어올 때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중학교 때는 우리가 물체를 들어올 때는 그냥 일정한 속력으로 들어올리게 되고 일정한 속력이기 때문에 내가 당기는 힘은 물체 무게랑 똑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근데 여기는 이제 어떻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물체에 가해지는 중력이 하는 일은 여기에 중력은 20N이 가해지고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20N 곱하기 4m인데 문제는 요게 마이너스예요. 왜? 힘은 밑으로 가해지는데 물체는 위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곱해지겠지. 즉 얘는 몇 줄? 마이너스 80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알짜이미한 일은 24 빼기 20 곱하기 4니까 16줄이 남지. 그죠? 근데 우리 요거 한번 볼까요? 중력이 한 일이 마이너스 80줄이면 물체가 중력에 한 일은 플러스 80줄일 거 아니야. 맞지? 사실 이 플러스 80줄이 뭐냐면
중력 위치 에너지죠. 2kg이 4m 올라갔을 때 위치 에너지. 맞지?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느냐? 얘가 운동 에너지가 되게 돼 있어요. 봐봐. 지금 이 물체가 24N으로 들어올 때 가속도가 얼마가 되겠냐? 2가 되죠. 알짜임이 4N이고 질량이 2kg이니까 A는 2m/s 제곱이 될 거고. 맞지? 기울기가 있는데 이 넓이가 4가 돼요. 4m 들어 올린 거잖아. VT 그래프에서. 그러면 4는 2분의 1 A는 2지. 2의 T제곱이니까 T 이꼴 2가 될 거고. 여기가 T는 2초면 여기 속력 V는 4m/s가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4의 제곱이니까 16줄. 운동 에너지 맞잖아요. 그지? 즉, 에너지 전환 보존 법칙에서 내가 한 전체 일 중에 알짜 힘이 한 일이 뭐로 간다? 운동 에너지로 가고, 중력이 물체에 한 마이너스의 1, 즉 물체가 중력에 한 플러스 1이 위치 에너지로 간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 개념을 일단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놓고 문제를 다시 한번 보자는 거지. 일단 여기도 필기. 증명을 한번 해보자고. 자. 아까 운동 에너지는 알짜임이 한 게 운동 에너지라 그랬잖아. 정확하게 말하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알짜임이 한 1이 되는 거죠. 근데 W는 뭐다? F 곱하기 S고 F는 MA죠. 자, 여기 한번 보자고. W는 FS고 F는 MA고 여기서는 EAS는 V제곱 빼기 V0 제곱이라고 있었죠. 우리 가속도식. 그걸 여기에 넣으면 어떻게 된다? AS는 2분의 V 플러스, 2분의 V제곱 빼기 V0 제곱이니까 여기에 넣으면 2분의 1m의 V제곱 빼기 V0 제곱이 돼서 2분의 1 mv 제곱 빼기 2분의 1 mv 제로 제곱이 뭐가 된다? 델타 EK니까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의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응? 그래서 우리 운동 에너지는 공식이 2분의 1 mv 제곱이 되고 포텐셜 에너지, 우리가 위치 에너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위치 에너지는 뭐냐면 물체가
중력이나 탄성력에다가 해준 일의 양이에요. 그러면 누가 에너지를 들고 있게 된다? 중력이 에너지를 들고 있어야 되고 탄성력이 에너지를 들고 있어야 되잖아. 맞지? 왜? 일을 받으면 에너지가 커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중력은 공식이 F는 mg잖아요. 탄성력은 K 델타 X란 말이야. 그래서 FS 그래프에서 F는 mg로 균이라니까 델타 H가 될 거 아니야. 기준점이 바뀐다라는 걸 표시해 준 겁니다. 앞에 띄운 거는. 그래서 얘가 1이자 위치 에너지니까 위치 에너지는 mgH로 계산하면 되는 거고, 여기는 여기가 델타 X일 때 여기가 K 델타 X. 이 넓이가 포텐셜 N 1이자 위치 에너지가 되니까 위치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공식은 요 세 개가 되고, 소위 말하는 역학적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를 뭐 한 거와 같다? 합한 것과 같다가 되죠.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를 하자면, 결국 물체가 운동할 때, 물체가 운동하는 과정 중에서 중력과 탄성력이라고 하는 보존력만 작용을 하잖아. 중력과 탄성력은 우리가 에너지 보존이 된다 그래서 보존력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된다? 그 역학적 에너지 총합은 보존이 됩니다. 그런데 마찰력이나 공기 저항 같은 저항이나 충돌이 생기면, 마찰력, 저항, 충돌이 생길 때는 얘네들은 우리가 비보존력이라 그래요. 보존이 안 되는 힘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다? 비보존력에다가 해주는 일은 전부 다 뭐로 간다? 열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렇게 해서 열에너지가 발생을 하는 것 자체가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안 되지만 열을 포함한 역학적 에너지는, 즉
총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여기까지? 일단 요거 필기. 나머지는 문제 좀 같이 풀어봅시다. 자, 91쪽에 예제하고 유제를 보자면, 자, 유제 M1 대 M2를 보자. A, B를 연결해서 가만히 놨더니 A고 얘가 B고, 근데 요때 속력이 V, 요때 속력이 V라는 소리잖아. 근데 여기는 올라간 높이가 얼마? 0.4. 여기는 내려온 높이가 얼마? 0.5다. 질량 B, 그런데 AB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 B는 변화 B가 얼마다? 2대 5다. 그러면 요거 한번 봐봐. MAG 곱하기 0.4 대 MBG 곱하기 0.5가 2대 5라고요. 맞지? 그러면 양변에 G 같이 빼버리고 10을 곱하면 4대 5.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죠? MA 대 MB의 B가 1대 2가 되어야지 계산값이 맞지. 그죠? 그래서 비율은 1대 2가 된다, 이고. 자, 속력을 구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MA 대 MB를 1대 2라 그랬으니까 얘를 M으로 하고 MB를 2M으로 적어도 된다는 소리란 말이야. 맞지? 그러면 잘 보세요. 요렇게 표로 만들어서 보면은 이해가 빨라요. 잘 보여. 포텐셜 에너지 A는 증가했잖아. 그러면 mg 0.4니까 g에다가 10을 넣으면 얘는 4m이지. 플러스 4m이잖아. 맞죠? 그럼 여기는 2mg 0.5니까 마이너스 10m이에요. 맞지? 그러면은 위치 에너지는 감소한 양이 얼마? 마이너스 6m이 감소한 거잖아. 근데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2분의 1 2mv 제곱. 얘가 플러스 6m이 돼야 되니까 얘가 2m, 얘가 4m이면 돼요. 왜? 운동 에너지는 질량 비대로 나눠 갈 거니까. 맞지? 그러면 m 약분하고 2 나오면 V는 2m/s가 되겠네. 됐죠? 1번 문제. 유제 1번. 2m인 물체가 h만큼 움직였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 m인 물체는 h만큼 내려갔겠지. 자, 1번 가속도를 구하라. mg는 3ma죠. 정확하게는 m 플러스 2m의 a니까
mg는 3m의 a, a는 3분의 1g. 맞지? 그 다음에 2번. A가 Q를 지날 때 증가한 B의 운동 에너지 EQ, 감소한 B의 중력의 위치 에너지의 B를 구하라. 그럼 여기 봐봐. 얘가 A고 얘가 B라면 자, 위치 에너지 A는 변화 없잖아. B는 마이너스 mgh라고. 운동 에너지는 얘는 2분의 1 2mv 제곱, 2분의 1 mv 제곱이잖아. 쉽게 말하면 여기서 플러스 mgh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왜? 위치 에너지가 마이너스 mgh니까 운동 에너지 합은 플러스 mgh가 돼야 되죠. 근데 A 대 B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다? 2m 대 m이니까 A의 운동 에너지는 3분의 2 mgh고 얘는 3분의 1 mgh가 된다고. 비율적으로 계산을 안 해도 된단 말이야. 그러면 A가 Q를 지날 때 증가한 B의 운동 에너지 얘죠.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변화 얘잖아. 크기가 몇 대 몇이다? 1대 3. 오케이? 이렇게 해서 A와 B 물체들 그리고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를 표로 해서 정리해서 풀어보면 되게 쉽고 깔끔하게 잘 풀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 뭐 하냐면 92, 93쪽 10문제 풀어보세요.